안녕하십니까. 미국 공군의 정찰기가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뚫고 들어가 중국 연안에 47km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전투기가 출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경이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1년 3월 25일 이슈 진단 259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가 중국 해안에 역대 가까이 47km까지 접근했습니다. 북경은 멀뚱멀뚱 구경만 한 것 같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패권 전쟁이 발생한다는 가설입니다. 신흥 강국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은 기존 강대국 스파르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모의 전쟁 (War Simulation)에서 중국의 생물학 무기에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미국이 조기에 중국을 제압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금광 발견과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그리스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아테네가 결성한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가 주도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지중해 패권을 놓고 한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패권 전쟁 발발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빌려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패권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내놓은 가설인데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의 기존 맹주인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두 국가가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패권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무역 강국이 기존 구도를 흔들면 기존의 무역 강국과 신흥 무역 강국 간의 패권 전쟁이 발생한다고 예측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그라함 앨리스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가설을 근거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그 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 등 제3지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에 필적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도전자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은 스파르타에게 졌고 항복했습니다. 도전자 중국이 전통적인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나 생화학 무기로 열세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미국 공군 정찰기가 중국 연안에 25.33해리 약 47km까지 접근해서 정찰 작전을 수행했다고 북경의 싱크탱크 남중국해 전략상황 탐지실 SCSPI가 전했습니다. SCSPI에 따르면 미 공군인 보잉 RC-135 정찰기가 중국 연안에 역대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월요일 미국 정보 수집 정찰기가 바시 채널을 통해서 남중국해 연안으로 들어와 이 지역을 정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미 공군의 보잉 RC-135가 남중국해 연안에 25.33해리 약 47km까지 접근했다가 즉각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는 통상적으로 중국 연안에 50에서 70해리, 90에서 120km까지 접근해 왔으나 이번에는 25.33해리 약 47km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RC-135 정찰기와
SCSPI가 공개한 이 정찰기의 항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이 RC-135 정찰기의 모습입니다. 보잉 707을 개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바시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바로 연안까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 사태는 바땡땡 행정부와 중국 고위 관료들이 첫 번째 회담을 갖고 양측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하고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다. 미 공군 RC-135 컴뱃센트가 25.33헬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미 공군 정찰기가 중국 연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기록이다라고 SCSPI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SCSPI가 2020년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작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가 작년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남중국해 해역에 거의 1,000회 출격했습니다. 바땡땡 행정부에서도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군사시설에 인접해서 미국 폭격기와 전함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경에 대한 맥시멈 프레셔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 프란시스코 블랑시가 최근 클라이밋 월스라는 제목의 노트를 고객들에게 보냈는데 여기서 세계의 양대 최대 경제 또는 양대 최대 군비 지출국들의 엄청난 권력 투쟁이 시작되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블랑시는 계속해서 그 투쟁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능력을 이용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해 왔는데 여기에 중동의 원유 에너지 자원과 다른 주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왔고 또 구매력 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추월했으나 아직도 실질 GDP 차원에서는 미국이 한참 뒤져 있다. 물론 광범위한 척도로 측정했을 때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중국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지금 당장 미국과 대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작년에 미국의 GDP는 3.5% 줄었고 중국은 2.2% 증가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영국의 자문회사 The Center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는 중국이 2033년이 아니라 2028년에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바이러스 팬데믹을 더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GDP와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위협이 미국과 중국의 권력 투쟁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양국은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려고 군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권력이 부상하고 침체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쟁 시뮬레이션, 워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계속 중국에 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물학 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미국 군비 지출이 중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군비 지출 그래프입니다. 위에는 미국, 아래는 중국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군비 지출이 중국이 한 3배가량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GDP는 이렇게 아래 이게 주황색 선이 중국 GDP입니다. 이게 짙은 곤색 선이 미국 GDP입니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조만간 GDP는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가 돌아오면 올해 안에 중국을 신속하게 군사력으로 제압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